초보 서퍼를 위한 생존 수영 가이드.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생존 수영이 필요한가? 이제 생존 수영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생존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초보 서퍼와 생존 수영 역시 같이 배우고 어, 평행하게 발전을 시켜 나간다 그러면 초보 서퍼에게 생존 수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만약에 초보 서퍼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데, 나는 서핑을 배우고 싶다. 서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서핑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서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영 실력도 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예요. 물에 가서 많이 놀면 놀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물의 친숙도가 높아지니까 뭐 수영도 배우게 되고 뭐 자명도 배우게 되고 하겠죠. 당연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이라는 거는 때를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작부터 아주 프로 서퍼에게도 위험이 올 수가 있고, 닉 페니가 서핑 대회 결승전에서 상어가 서핑보드를 무는 사건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초보자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한테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의 어떤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보 서퍼가 보통 이제 가장 초보 서퍼한테 위험 요소가 뭐냐면 리시가 끊어지거나 보드를 놓쳤을 때 어떤 환경에서 보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보드를 못 잡아서 이제 물을 먹게 되고 하면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게 바로 가장 위험한 초보 서퍼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서핑 사고 중에서 한국에서도 그 초보 서퍼들 역시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보 서퍼를 위한 생존 수영 가이드. 그러니까 초보 서퍼 서핑 체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관광 갔다가 이제 하게 되지만 서핑을 배우는 초보 입장이라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초보의 기간은 뭐 1년 미만? 이 정도는 초보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1년 미만 동안 얼마나 서핑을 할 수 있느냐인데 보면은 어딘가 뭐 서핑샵이나 아니면 멘토 아니면 잘하는 서퍼한테 이제 서핑을 배울 기회가 있는데 서핑을 배우면서 생존 수영도 같이 배우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더욱 그 생존 수영을 같이 배우면 좋다. 초보 서퍼를 위한 생존 수영은 어떤 거냐? 생존 수영의 중요성은 일단 그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생존 수영을 할 줄 알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생존 수영 트레이닝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왜 그러냐면 호흡에서 파도가 있어도 네 없는데요. 어디가? 여기 예, 예, 안 나가요. 예, 예. 예, 예. 네. 호흡법을 알면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에너지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는 거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 보존이. 만약에 체력을 소진하게 되면 물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익사사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가구조 능력도 이제 가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맞춰봐야 됩니다. 안전 및 자신감 확보가 됐다.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존 수영이 그렇게까지 배우기에는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존 수영은 누가 배워? 뭐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생존 수영이라는 거는 아, 수영장에서 엄청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바다 환경과 수영장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졌을 때 그 생존 수영 스킬을 어,
결국에는 서퍼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큰 파도를 타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빅스웰, 그러니까 빅 웨이브를 타는 상황에서의 생존 수영까지도 이제 우리가 보통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 수영이라는 거는 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인데 뭐 어떤 물에 빠졌을 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잔잔한 호수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나서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갯벌에서 낚시하다가 뭐 파도에 밀려서 빠질 수도 있고, 이안류에 휩쓸려가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이라는 환경의 다양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서퍼 입장에서의 물이라는 환경은 결국에는 내가 초보에서 중급, 고급 해서 서핑 경력이 계속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더 강하고 더 큰 파도, 더 차가운 파도, 뭐 더 와일드한 파도를 타기 때문에 생존 수영의 그 수준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그런 훈련 없이 계속 서핑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 특히나 초보 서퍼는 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 수영을 알아두면 좋다. 생존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에 떠 있으면서 그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는 바로 호흡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천천히 흡입하는 들숨, 날숨, 물속에서 천천히 배출. 그러니까 물속에서 호흡만 배출해도 할 줄 알아도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속에서 호흡을 참으면 처음 생존 수영하거나 물에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참으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생존 수영을 알게 되면은 물속에서 호흡을 뱉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입으로 하게 되면 거친 바다에서는 좀 물을 먹을 확률이 있으니까 코로 이렇게 뱉는다거나 입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나와서 물속 밖으로 나와서 들이마시고 이거의 반복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호흡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그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못 한다기보다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써. 물속에 있는 것도 결국에 물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호흡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래라든지 물개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속에서 호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분 뭐 이렇게 참을 수 있다, 10분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사람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일드한 상황에서는 10초 참기도 어렵다. 20초 참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와일드한 상황에서는 그냥 예를 자명하거나 프리다이빙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궁극적으로는 호흡에 대한 원리를 터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연습 방법은 연습을 하면 되죠. 버블 호흡 연습, 불순나스 반복 연습, 호흡 연습 물속에서 그러니까 평소에서도 하고 서핑을 하는 동안에 사실 초보 서퍼가 생존 수영을 배울 기회는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핑을 할 때마다 내가 생존 수영 트레이닝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면 더 좋은 거고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서핑하러 나갔다가 라인업에서 기다리다가 하도 안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생존 수영 연습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드 밀어내고 그냥 니시 찬체 이제 다양한 어떤 플레이를 갖다가 생존 수영을 하는 플레이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물의 친숙함 또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다 줄여 놓을 수가 있겠죠. 생존 수영 기법은 플로팅, 그러니까 떠있기, 스프레딩 워터, 물치기, 뭐, 느린 생존영법 등등이 있는데, 배영자세로 뜨기, 백자로 뜨기. 근데 사실 서퍼에 있어서의 생존 수영은 일단 파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영으로 둥둥 떠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음,
그 파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파도가 넘어가게 하는 영법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양 자세로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 있으면 파도에 의해서 그 얼굴에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나 입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플로팅은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서퍼 입장에서는 잔잔한 바닷물에 서핑하러 들어가진 않으니까 이제 거친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도가 오는 서프 존에서 보통 아니면 리안유로 나갔을 때는 라인업 밖에서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바람에 밀린다거나 이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파도가 들어오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플로팅보다는 트레딩 워터 같은 그 물속에서 원형다리 움직임이나 원만한 팔방작을 해가면서 머리를 너무 들고 있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조금 수영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평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나오면서 호흡하고 물속에 나왔다 나오면서 호흡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체력 소모를 줄여가면서 강한 에너지로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만 있는 게 대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적절하게 몸을 물속에 넣어서 호흡을 하고 뜨고를 반복하면서 체력 소모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 쉬운 건 아니에요. 느린 생존 영법. 평형, 치경, 배형. 이거는 조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이 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수영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 일단은 목적지까지 올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 중간에 체력이 소진되면 그게 더 위험한 거다. 차라리 구조를 요청하는 게 더 나은데. 왜냐하면 체력이 소진이 되면 익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 조절, 멘탈 컨트롤, 공황 상태 방지.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고 경험이 돼 있으면 나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패닉이 덜어져. 상황 관찰, 호흡 조절 유지를 할 수 있다. 사실 큰 바닷물에서는 아무리 그 파도가 큰 곳에서는 아무리 좀 서핑 경험이 많아도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건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극복하고 활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생존 수영 그 강사 갱신을 위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초보 서퍼를 위한 생존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